오늘 제가 사실 물상 실감론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처음에 저도 물상론을 배워 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우선, 물상론하고 일반 그 명리하고 틀렸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여러분 아마 혼동을 느끼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혼란을 느끼고 있고, 또, 물상론만 하다 보니까 기존 명리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제일, 한 예를 들자면, 천간총을 안 쓰잖아요, 물상론에서는. 그랬을 때, 물상론에서, 한번 대보면, 천간총을 안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에 간목이다. 이런 거가 문제가 벌었을 때, 저희들이 해석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경우로 따졌을 때, 이 편제라는 얘기입니다, 편제. 그럼 편제라고 얘기할 때 뭘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느냐. 첫째는, 편제는 뭡니까? 편제는 아버지, 부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이런 종류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우선 쉽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 명리를 했던 사람 경우는. 근데 이런 걸 다 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겠다. 우선 이런 거 개념을 많이 가졌었고. 그 다음에, 처 같은 경우는 돈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겠다. 또 돈으로 얘기하자면 돈이 자꾸 나간다. 또 편제다 보니까 얘들 큰 돈이 나가고 푼돈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걸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물상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런 점이 굉장히 많았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물상론의 가장 핵심적인 단점이 이제 그런 데 있는데, 특히 또 육친 관계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망설이 있을 때가 바로 물상론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잠깐 명리 제가 가기 들기 전에 보면은 오늘 이 명조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명조가 어떤 명조냐면 내가 동아리에서도 하고 했던 강의입니다만은 말단 전투경찰에 시작해서 현직 총경까지 왔던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22일 날 작년 6월 18시 상담한 물상론입니다. 근데 이 사주를 잠깐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우선 병신, 무술, 신의, 신묘다. 이 명조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결혼이 82년도일 겁니다. 이게 82년 잘못되면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명조를 가지고 보면은 어떤 우리가 사람이 찾아갔을 때 뭘 느낍니까? 우리 처음 저 사람이 대관절 어떻게 왔느냐. 이것부터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느냐로 여러분 어떻게 판가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날 일진과 대조를 한번 해보고, 우선 시기에서 작년에가 무슨 년이었죠? 임진년이었습니까? 임진년이었다. 열을 한번 대조해보자. 그러면 병화일간의 물상으로 봤을 때 임수니까 교과적 물 위에 뜨는 태양이었다. 굉장히 참 좋다. 강의상력이다. 그럼 작년 운수는 어쨌든 괜찮았겠다. 이제 원칙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그날 왔을 때가 어떤 날이 왔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조해보면은 좀 돌려보니까 아마 임진년에 경술월에 병진, 병신, 시 왔습니다. 그러면 병진, 시 왔다.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이기 때 관에서 왔다. 화극금에서 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왔은 것이고, 토생금에서 인수에 올 수도 있다. 이걸 봤을 때 이 사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자기 직업 문제라든가 현직의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찾아온 손님이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 전제적으로 얘기하고
상당한 편하죠. 우선 대하기가. 그런 부분이 알고 넘어가기 좋겠다. 자,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 이유를 먼저 알았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명주 자체 우리가 뭐 쓰는 건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왜 찾아왔는가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갔기 때문에 상대히 이제 사람을 잡기가 좀 편하죠. 대하기가.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뭐 봅니까? 재관을 먼저 보죠. 항시 재관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좀 많이 있느냐 또 권력이 좀 있느냐 세상가냐 뭐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재관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럼 재관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번 풀이다 배우겠습니다. 관의 직업 또 재물 관도 좋은 사주다. 이 명조는 공무원 명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공무원이었겠느냐 생각해보죠. 왜 공무원이었겠느냐. 명조 다시 처음으로 돌려줍니까? 자, 우선 병화가 있습니다.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그 병화 자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때 뭐냐. 국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 국가. 물상론에서 이제 국가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이 몇 개입니까? 금이 3개 있습니다. 신금, 신신에서 3개가 있는데 이 금 자체는 숙살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숙살지권을 가진 국가 공무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언론을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직업을 관을 알기 위해서는 직업 문제도 한번 따져보자 이게요. 지금 봤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숙살지권을 가진 공무원이다. 이렇게 전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자체가 되려면 뭐가 있느냐? 숙살지권을 가진 데서는 물이 꼭 따라야 한다. 금에는 물에서 놀아라고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일단 생각을 전제적으로 하고, 그럼 봅시다. 여기 이제 그 신 자체가 병술, 모술, 신의 신묘인데, 여기에 해수 자체는 물이 있습니다만은 수생목에서 물이 없는 상태가 같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원국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과연 계속 공무원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공무원 못 한다고 봐야죠. 왜? 신금 자체가 놓을 수 있는 물 자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못 한다고 전제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 사주 명절부터 우리가 원국만 본 게 아니라 대운의 흐름을 자꾸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을 못 가도 이 사람은 대운의 기해대운부터 개묘도운까지 약 50년. 그 다음에 갑진대운에서 신자진 합수를 해서 거의 60년 가까이 물이 온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무원은 순조롭게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상대 봤을 때 우선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냐. 그럼 공무원 할 수 있다. 있다는 전제라는 것은 쉽게 해서 아까 숙사학견 가지고 있고 천간의 병화가 있어서 공무원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국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속살권을 가질 수 있는 금이 물에 넣을 수 있는 결과적으로 물이 약 60년 가까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상 공무원에도 최종 맞다 잘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 전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봐고요. 그러면 좀 올려보시렵니까? 그 다음에 스톱.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숙사지는 갖는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생각해보자면은 이 사람이 금 자체가 신간에 신의 심효가 있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김인환 교수님 계시면 아주 좋게 안 계시기 좀 서운합니다, 사실은. 칼자를 잡고 있는, 신금 잡고 있는 칼자루가 전 어디에 있는가를 전 중점을 좀 보거든요. 물론 지지에 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칼자루를 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전 파악을 꼭 안 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비견이 같이 있을 때는 어느 쪽에 칼자를 쥐고 있느냐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어느 쪽에 갖고 있느냐. 신묘에서 일지 있는, 시지에 있는 신묘에 칼자고 있더라. 그럼 이 사람 경우는 쉽게 해서 칼자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비견이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속살 공무원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도 나는 휘두를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다는 얘기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숙살지권 파악은 각층 나름대로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거 한번 보고 그렇습니다. 비견이 같이 있을 때 어느 쪽에 자기가 칼자를 쥐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가 공무원을 줄여도 권력기관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일반 편 공무원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참작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얼른 봤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또 파악을 해보면, 자, 신금이 있고 독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방구용 칼이다. 그럼 문방구 칼에 칼 자루가 있었다. 칼 자루가 있기 때문에 뭘 한 거냐? 건축 설계도 된다. 이런 단정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따라서 축살지권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의학, 경영, 경제 쪽으로 할 수 있다. 단지 물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가 있었고, 반면에 칼자루 어느 쪽에 있느냐 전제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전제적으로 해보지만은 사실상 숙살지권이 갈 수 있는 물이 대원에서 거의 60년 동안 물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도 숙살지권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공무원 파악이다, 신분이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사주 길게 보나 전적으로 보면 그 흐름 자체가 이 사람은 국가공무원 갈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관의 문제를 끝났고 제3원 파악을 해요. 제가 어떤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끝에 CD하고 해매매 합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돈은 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면상에 천간에 나타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이 경찰 공무원에서 총경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먹고 사면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 경우는 그래도 사주 원국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쟤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 공무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부서에 근무를 해야만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이제 꼬집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또 어떤 직업에 근무하든 간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 소질이 안 맞는 부서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역시 자기 능력 발휘가 안 되죠. 이제 그런 점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상통한 점이 좋아집니다. 서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도 얘기가 이제 절절 나오죠.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의 공무원 중에서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자에 칼자를 본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비견이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숙살지권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금 자체가 두 개 나가 있습니다. 그럼 물상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신금 자체가 두 개 나가서 뭘로 배웠어요? 안테나가 있다. 소위 안테나가 서 있다고 해서 정보 수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무에서도 정보, 또 해매매 목국이 되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살림하는데 경무, 회계, 보안, 이런 쪽으로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의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사주 원국 자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진 숙사직으로 갈 수 있더라도 이 사람 직접 형사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자기 칼자루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전부 군대를 갔다 오시면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면 대야 전투부대로 할 것이냐, 또 정보과로 할 것이냐, 보안 이쪽으로 할 것이냐, 통신 쪽으로 할 거냐, 이런 적성 자체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입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물상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걸 전부 터득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 자체도 많이 못하거든요. 과거의 명리 자체를 저희들이 계속 10년, 20년 동안 듣고 배웠던 것이 몸에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상론이 안 맞더라 하는 얘기는 사실상 예우비로 들립니다. 물상론 잘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제가 직접 해본 결과서는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학문도 참 좋은 학문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다 갖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우리 처음 명리 시간을 길게 가면 갈수록 이건 역시 다시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역시 이 사람의 사주도 경찰을 보면서 정보, 경무, 보안, 항공도 있죠. 이 사람이 항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태양 아닙니까? 저기에 병호가 있습니다. 병호가 있다 보니까 비행기가 높이 떠 있는 같은 의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도 항공과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했던 과가 일선 서장부터 정보과정, 그 다음에 항공과정,
이런 그런 부서만 거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직에 총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해경 쪽에만 있는데, 해양경찰청에 근무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해양경찰로 갔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해양경찰은. 사주 원국에 물이 있을 때와 약할 때와 대운의 흐름이 있을 때는 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물론 물상론을 배웠으면서, 원국에 물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해를 가라. 해에 가서 모든 걸 비결을 던져버리고 해를 가면 물이 수비를 받아서 굉장히 좋다.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 원국 자체가 전혀 없을 때 있을 때로 구별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수가 있기는 이때 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을 쫓아 간 게 어디 갔거냐? 해에 안 가면 지가 바다로 갔겠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해양경찰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분이나 제가 생각한 부분이나 거의 다 일치합니다. 자연 법칙의 물상론이기 때문에 물이 흐름대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하게 해경에 아주 적성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해경이 이 사람이 현직에 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론 자체를 보자면은 시간이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의 말단 정년부터 시작해서 총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사실 막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육군은 스타라고 얘기하지만 경찰계통에서는 총경부터는 굉장히 그 스타로 봅니다. 또 경찰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직급이 많잖아요. 전투경찰,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경정. 맞습니다. 경정. 그 다음에 총경. 그 다음에 경무관. 그 다음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에서 12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전부 다 계급인데 이 사람은 8단계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8단계까지가 결과적으로 총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해양경찰서로 적성이 맞았고 또 명조 자체로 보면은 숙살지권이 강하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은 아주 좋은 사주였고 단점인 것은 전자 얘기했듯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었는데 대운 자체에서 흐름이 물로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순조롭게 자기가 정년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사주다라고 평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 총평을 원국 자체를 설명한 거고요. 또 대운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대운에서 흐름이 좋아야 한다. 원국 자체가 우리는 큰 좋은 차로 보자면 이 사람 차 정도는 벤츠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화물차 전에서도 아마 JS 정도는 되는 사주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운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운이라는 것은 내가 차는 끌고 가는 과정 자체에서 도로가 포장도로냐 또 비포장도로냐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운의 흐름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자기가 오행이 가장 부족했던 물이 기해대운부터 48대 개묘대운까지 그러니까 한 50년 왔고요. 그 다음에 68세까지가 갑진대운으로서 계속 무리운이 한다. 그러면 이 사람 포장도로는 아스팔트로 간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 자체가 좋아서 이 사람이 가는 사람이 우리가 그 사주 원국만 가지고 좋았다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주 대운의 흐름 자체가 얼마만큼 제대로 흘러가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과연 삶이 편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대운. 저는 사주 감정할 때 대운을 우리가 일생일대 살아가는 중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금 성향을 그대로 저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60평대 올해 64입니다만은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가정 자체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자체가 가장 그 영향이 컸다고 저는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명절을 볼 때도 그 부분을 굉장하게 중요히 생각하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중학교 시절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학교 시절 자체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또 내가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자체는 내가 학점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결정하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내가 이과로 갈 거냐 문과로 갈 거냐 결정이 되듯이 내가 가서 어떤 부분을 제대로 갔어야만이 될 것이냐가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주 감정할 때 가장 중고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줍니다. 그건 저 개인적으로 맞고 안 맞고는 제 나름대로 해주기 때문에 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기해대원부터 18세. 이때 이제 대운을 보면은 13세가 중학교고등학교 무신 기후 경술이죠. 이거 중학교 시절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시절은. 그러면 이 중학교 시절은 이 사람 뭐냐? 자, 천간에 전부 다 금으로 갔습니다. 금으로. 무신 기후해서 금으로 세계에 나가 3년 동안 금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운이. 운 자체 대운에서 그 세운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택할까 생각하는 시기가 중학교 시절에 뭘 택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숙살직권을 가질 수 있는 걸 자기가 원했다. 내가 가면 경찰을 하든지, 군대를 가면 내가 그 장군이 되든지, 이런 성향을 가지고 본인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 마음을. 자, 그럼 고등학교를 봐볼까요? 고등학교 시절. 16세 신해, 17세 임자, 18세 대축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갈 지표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중학교 시절에 숙살직권을 할 수 있는 시절이 고등학교 때 숙살할 수 있는 물의 흐름을 결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결정했던 숙살직권이 물의 흐름대로 갈 수 있는 시기가 고등학교 시절이지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결정을 훔치게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일시일 동안 가는 길이 숙살직권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자체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좀 올려주세요. 아까 전자의 첫 특징란에 보면은 16세 신의 대운에 부친 사망 이유를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봤을 때 일반 명리학에서 어떻게 보느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편제, 일반 명리 편제 아닙니까? 편제는 계묘, 우리가 시지에 계묘가 있어요. 편제 자체가 계묘가 뭐냐? 여러분 짚어보면 공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원인도 바로 그런 데 있다. 그래서 결국 자체를 이제 용식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상론은 좀 애매합니다. 육친관계는 아까 제가 전자기도 육친관계 볼 때 좀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사주 원구 하나를 놓고도 자 자식은 어쩌고 아버지는 어쩌고 딸은 어쩌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전부 다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물상론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개인 한 사람 보는 것은 쉽게 풀이가 잘 되지만 전체 가족적인 것을 그려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 10년대우는 이 부분 보면은 결국으로 봤을 때 아까 묘가 자식 공망이므로 부친이 일찍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상론 한번 보자. 물상론으로 물상론으로 보면은 자 신해단 말이에요. 신해. 자 그럼 밑에 지지에 신해가 하나 왔죠. 그 다음에 기해대운입니다. 기해대운이었기 때문에 기해가 두 개 왔습니다. 반면에 또 병시에서 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쉽게 다 빼어놓어도 신해가 있죠. 그러면 아까 무술의 술이 뭘 가져옵니까? 학구로 인호술을 가져오죠. 인을 가져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인사사에서 인시사를 끌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때 부친이 사망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시점으로 저 개인적으로 감정한 결과입니다. 이거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볼 문제고 저 자신은 한번 임상을 거쳤을 때 느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는 한번 다시 판단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경자대운에 보면은 이 사주 아까 제가 특징을 쭉 적어놓고 있는데 숙살직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사주도 딱 보면 숙살직권이 강할 때 자기 능력 발휘를 많이 합니다. 그게 특징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숙살직권 자체를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자기가 물론 신금도 있고 숙살이 가지고 있지만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강한 숙살을 가지고 자기 능력이 발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숙살주권이라는 대원의 경자, 요 시점이 굉장하게 자기 일생일 때 많은 수단이 많이 있었다. 왜? 그때다 보니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취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숙살주권이 강할 때, 그런 대운이 올 때는 역시 자기 능력이 강하게 발동하더라.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계묘 대운에 보면은, 이때가 자기가 이제 총경 때 진거수이기 때문에, 천간에 보면 우리가 가상의 화, 명예가 왔을 때, 이때 그 진급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승훈이 다시. 그래서 경자대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25살 때, 22살 때, 이제를 보자입니다. 제가 22살 때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군대를. 근데 여러분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운이 잘 안 좋을 때, 사실 이게 정사대원들은 천간의 병정 갈등을 느끼고 인시 사회충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지지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운이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주 함정을 할 때 그 사람 자체 운이 안 맞고 운이 안 좋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 청소년이 군대 보냅니다. 군대 가는 겁니다. 왜? 저희가 군대라는 것은 국가에서 내가 일단 군대를 가게 되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자식이다. 그럼 우리가 대운이 어떤 운이 안 좋을 때 어떤 찾아갈 때 뭐라고 하냐? 해외를 가라고 많이 하죠. 그거 같이 비슷한 거거든요. 해외를 가게 되면은 거기가 모든 환경, 생활여건, 인종차별 다 다르잖아요. 음식 다 다르다. 근데 군대를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기하에 껴서 똑같은 공동생활, 또 거기에 테두리에 대해서 묶어진 자체 생활, 이런 것이 전부 다 묶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백수대식이다. 그래서 저는 그 사주 자체가 좀 덜 줄 때, 이때는 군대를 가라고 많이 조언을 하죠. 그럼 군대를 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생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정주현 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계속 있다면 재벌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남한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대부호가 될 수 있고 여기 맞는 적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할 때 군대 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운이 안 좋고 이런 시기에 보면은 군대 가라는 게 좋습니다. 환경과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하게 그런 쪽으로 가보면서 잘 맞다.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살에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이때 제대에서 경신대운입니다. 경신대운. 경신년이에요. 경자대운이 경신년이다. 이 사람은 그때 5월달에가 이모월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모월인데 인호설 합국의 명예가 생겼고요. 또 큰 칼로서 자기가 강한 축산이 칼로서 경자대운이었고 또 현기명이 강합니다. 칼이 두 개전에 왔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호설과 또 이모를 어렸기 때문에 천간의 병화에 물이 떠졌기 때문에 이 사람 경우는 이때 순경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기가 25살 합격을 했다. 그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로 하면서 임상을 한번 해보기 좋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7세 결과적으로 이때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사람 인미 올 때 굉장히 좋죠. 왜? 천간에 병이 떠있길 당시 이 사람 그런 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결혼을 27세에 했다고 합니다. 28세는 경제가 시작할 뭐 이거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 좀 걸려서 대학을 못 가는 이유. 이 사람 대학을 못 갔습니다. 대학을 못 간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면 저는 첫째 이제 뭐 우선 너절하게 붙였습니다만은 대운 자체가 경자대운의 갑인년이었거든요. 갑인년을 오게 되면 천간에 병신과 이시충이 됐죠. 지지의 충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남기다 보니까 친금과 간목이 또 별수음 차이 또 지지의 핵심이 뿌리를 인신충 하니까 뿌리가 흔들려서 결과적으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또 반면에 재운이 왔다. 밑에가 지지가 재운이기 때문에 재운이 올 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운을 보나 서운을 보나 어떤 분에서 자기가 재운이 올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갔더라. 그래서 사실 이 사람 계약을 못 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때는 29세.
이 사람하고 이제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신축대로 보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가 현직 생활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얼른 나왔어요. 병인 되면 경쟁 갈등 느끼고, 인과 목이 때문에 여자 관계 아니냐. 그래서 한번 넌지시 제가 던져서 뭐라고 던졌냐. 당신 이때 바람 폈지? 하고 한번 던져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속살직고이 강한 사람이 여자 쪽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또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재운이 올 때는 여자하고 믿기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때 여자 때문에 약간 집안에 소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축의 신이니까 신이 생기게 됐죠. 그럼 비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다. 결과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도 생각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시점에서 제가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민대원이 아까 여기가 지금 의뢰인인데 39세로 이건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민대원에서는 괜찮하죠. 명예가 좀 굉장히 좋아진 그런 그런 대운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보면은 이때 대학을 자기가 의뢰 표시했냐면 의뢰년에 대학을 갔답니다. 근데 대학은 경찰로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경찰서에 그냥 보낸 거 있어요. 어디 등록만 하고 명예에 따른 부분. 그런 쪽으로 이제 대학을 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신금에 칼자루 갖고 또 무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생각을 안 했겠느냐 보고요. 그러고 무인년에 와서는 국회에서 결과가지고 파견 근무를 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계묘대운. 여기서 이제 1승1대 이 사람이 가장 성취욕이 강한 때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게 그러느냐. 계묘대운에 와서는 천간의 무기의 화에서 결과적으로 화가 발생했죠. 그 명예가 굉장히 컸다. 묘선 해묘미에서 결과적으로 합이 이루어졌었고, 또 그러면 그 반면에 그 사람이 어느 때 총경이 되냐, 무자년에 했다면, 무자년에 총경을 진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자년에. 그래서 무계화했고, 지지의 신자진 합수로 무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운이 좋았던 시기가 있다면 이때 총경이 된 것이다. 총경이 이 사람이 이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 봤을 때 이 가상의 아까의 명예가 발생하고 인수인 토가 토생금으로서 신금을 생하여주고 지지의 신자지로서 물에 넣을 수가 있고 해명을 하기 위해서 대승해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어서 총경이 진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묘가 왔기 때문에 재물에도 굉장히 지지가 왔기 때문에 비견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물도 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이 사람이 어떤 점이 문제냐면은 거기 왔을 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왔던 이유가 그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끝까지 갈 것이냐, 한번 자기 60세 정년인데 한번 진급을 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끝날 것이냐. 요걸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급을 못할 것 같다. 왜 그랬느냐. 물론 계사 내용에 보면은 제가 퇴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천간의 무게가 물론 명예는 됩니다. 개수의 무게가 되는데 지지의 사회충으로 걸립니다. 지지의 사회충하고 지지가 흔들리고 신기의 뿌린 병화에 인신 신이 두 개, 인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계산년에 진급을 못하고 여기서 옷을 벗을 것 같다. 이런 정관의 그 결정을 제가 내렸습니다. 자기도 아마 진급이 됐으면은 연락이 왔을 건데 사회 진급이 경찰국은 10월 연말에 모두 결정이 납니다. 우엑스 감독은. 그래서 연락이 안 오고 보니까 아마 끝난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도 갑진대원은 뭐 별거 아닙니다. 큰뭐 넘어가고요. 시간도 없고. 건강원에 가서는 이거 한번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서 과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때 내가 죽을 것이냐. 어느 때 하지, 우리 이제 공부니까 이건 제가 한 거지. 개인 사람 앞에서는 당신 이때 되면 안 좋아. 정도만 얘기하지, 사실상 죽는다 안 죽는다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보면 건강으로 79년에 병호대운이거든요. 그럼 병호대운만 갖고 보자면은, 자, 천간의 병명이 어두워지는 시기가 왔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82세가 정사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사년에
건강에 심해서 올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해라. 병신년의 병과 79대원의 병호의 병과 그 병이 두 개 되죠. 그 다음 82세 정산의 정이 그래서 천간의 병병정세기가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사가 이제 정산이 사고야 되죠. 병신의 신이 있죠. 신과 인호술을 해서 신, 인호술의 인, 결과적으로 정산의 사, 일지의 신해, 해에 대해서 결국 어떤 이냐 병정정 인신상이 된다. 이때가 아마 이 사람의 사망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쭉 보면은, 어느 사람이었는지 그 사실 보통 나는 죽어?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언제나 우리가 병고를 보기 때는 인신사에 또 자모유유, 좌우묘유, 진술충미를 꼭 많이 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 그 사람은 얘기를 못하죠. 그러나 제가 봐서 학술상 공부할 때는 이 시기가 이 사람으로서 아마 끝까지 마지막 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감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잘하지 못했는데, 경청을 이렇게 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시원시원한 물상론 실감풀이